여러분들은 한국법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영미법보다는. 근데 한국법과 영미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Types of law, 법 유형부터 제가 큰 그림을 잡아드릴게요. 자, 왼쪽에 Continental Law, 이게 대륙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법입니다. 오른쪽에 Anglo-American Law, 이 영미법, 우리가 배우는 미국 상법은 Anglo-American Law에 속하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Continental Law라고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있어요. Korean Law, 한국법도 대륙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일본이 독일 나치하고 굉장히 친했죠. 일본이 독일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본어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죠. 제가 경기고등학교, 저는 뺑뺑이입니다. 선배님이신 유진호 박사님은 경기고등학교 역사상 98점. 이 기록이 깨지지 않는데 그분이 이 일본법을 또 많이 이제 일본은 워낙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이에요. 그래서 메가도 군정 때 이승만 대통령 보고 미국 상법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 나중에 70년대, 80년도에 미국 상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대륙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대륙법은 어떻게 되는지 칠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일어.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1학년 때 독일어를 배웠어요. 1년 동안. 이 독일어가 있고요. 여기 영어가 있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둘 다 게르만 어족인데 독일어에서는요. 문법이 있죠. 문법. 이게 목적이에요. 문법. 언어는 수단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관사 더 아시죠? 이게 주격, 소유격, 간접, 직접.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도 있어요. 복수에 따라서. 16가지 다 외우고 있어요. der des dem, die der dem, das des dem, das die der dem. 16가지 다 외우고 있어요. 문법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회화체도요. wie geht es Ihnen? 너에게. 간접 객체를 모르면 회화도 안 됩니다. sehr gut und Ihnen. 이해되시죠? 법이 목적이에요. 법이.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 할 때는 영어가 문법이 3분의 1이었는데 그 다음에 6분의 1로 줄었다가 지금 안 나오죠. 인터넷 베이스. 영어는 문법이 너무나 중요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어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영어에서는 문법이 너무나 중요한 하지만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제 강의 노트를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대륙법 보세요. 러하고 케이스를 보실 텐데 법, 음영체 러 있죠? 적어놓으세요. 이건 목적입니다. 대륙법에서는 이게 목적이에요. 1번. 그래서 데카르트의 I think, therefore I am, think. 법이 있고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I think, 패러다이스가 있는 거예요. therefore I am, 현실이 있죠. 공산주의 사상의 칼 막스가 유태인계 독일이라는 게 놀랍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면 로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현실이 적어놓은 수단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apply, 적용한다, 밑줄 그으세요. 이용한다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케이스가 밑줄 그으세요. mean,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죠? 법은 목적이에요. 케이스를 법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다닐 때 보면 중앙도서관에 보면 이렇게 법대 나온 분들이 이렇게 머리하고 막 왜? I think 우선 외워야 돼요. 한국법. 외워야 돼요. 저처럼 단순한 게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일찌감치 여러분도 포기하세요. 로스쿨은. 이해되세요? I think 외워야 돼요. Therefore I am.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외우다가 보면 만세하고 도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 미국 로스쿨은 도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공부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는 있어요. 제 오른쪽에 있는 댄도 자살했지만은. 근데 도는 경우는 없어요. 공부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자,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근데 영미법은 어떻게 되느냐? 케이스가 목적이죠. 문법은 수단이죠. 적어놓으세요. 케이스의 목적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법은 뭐죠?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수단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판사가 이 케이스를 보고 이 케이스를 판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법도 적용하고 우리의 상식도 적용하고 원칙도 적용하고 해서 법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왜 필요합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문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독일어는 문법이 목적입니다. 문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방법을 뭐라고 그러면 영미법에서는 거기 apply law, law는 밑줄 그으세요. 수단입니다. 법은 수단에 불과하죠. 뭐가 목적입니까? 우리 인생이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이 원시인부터 진화를 했을 때 법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인생이 먼저 있었을까요? 인생이 있고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법이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연역법은 안 그래요. I think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Therefore I am이에요. 이해되시죠? 왼쪽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대륙법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deductive approach라 해서 밑줄 보세요. 연역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래요. 뭐가 먼저 존재한다고? I think 개념이 먼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합니까?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영미법은 안 그래요. 오른쪽 보세요. 영미법은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을 거쳐서 이 방식을 inductive approach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귀납적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뭐가 먼저 존재해요? 케이스가 먼저 존재하죠. 이 케이스를 판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이 존재하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영미법은 밑줄 보세요. 케이스 로우입니다. 그래서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로스쿨에 갔더니 가르쳐주지도 않고 계속 케이스만 읽히는 거예요. 마치 영문과와 똑같아요. 소설, 저거는 픽션이 아니라 난 픽션이라는 차이뿐이 없어요. 계속 소설만 읽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실제 케이스만. 안 가르쳐줘요? 답을.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수학이 8점이 나와요. 100점 만점. 왜? 미국에서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식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학원 가서 공식 외우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 로도 설명했더니 다 이해해요. 애가 바보는 아니에요. 안 맞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추세는 앵글로 아메리칸 영미법이 국제법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지금은 영미법이 국제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만일에 나치하고 일본이 승전을 했죠. 만일에. 그럼 제가 지금 일본어 쓰고 있을 거예요. 한국 없어졌을 거예요. 조선. 일본 제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아나타노 와다시 아는 단어가 그분이 없어요. 우리 일본말로 이렇게 하면서 독일말로 Was ist das? Das ist ein 독일 GICPA German Institute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에도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이 된 겁니다. 전 세계 국제법은 영미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가운데 Korean Law, 한국법과 US Law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국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본적인 차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Korean Law는요. 가장 상위법이 밑줄 보세요. Constitution입니다. 헌법입니다. 이 헌법 바로 밑에 헌법에서 이 파생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밑에 상위법, 그게 밑줄 보세요. 형법입니다. 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상위법이에요. 그 밑에 하위법이 우리 한국에는 대륙법에는 민법이 있어요. 왼쪽에 동그라미 있어요. 그걸 시빌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contract, 계약법은 민법 소속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하죠. 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법이에요. 그래서 손에 동그라미 있어요. 배상금을 물어준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데 영미법은 안 그래요. 그 밑에 보세요. US Law는요. 헌법 밑에 형법이 있는 건 똑같은데 민법이 없어요. 민법은 대륙법의 어휘죠. 없어요. 그래서 contract는 어디 소속이냐면 동그라미 있어요. Business Law 소속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계약은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파랑 이거 등록했다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범죄도 아니고. 그래서 배상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계약 위반했을 때는 보상금이라는 뜻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일본에서 정신대 자꾸 왜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배상금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왜 자꾸 정신대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죠?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불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배상금을 달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잘 들으세요. 계약 위반을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뒤에 배상금을 전부 보상금으로 바꿨거든요. 미국식으로 하면 보상금이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이라는 법을 씁니다. 그 다음 거기 보세요. 맨 마지막 줄에 이 손해보상금에 그 damages음이 주세요. 영어로 damages라고 그래요. damages. 칠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단순 암기식으로 가르쳤어요. 암기식으로. 우리 때는 이 암기 교육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모든 게 암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나왔냐면요. 야, 나 진짜 질려버린다. 다음 중 스펠링이 잘못된 것은 요거 이렇게 쏙 바꿔놓고. 영어에도 논리가 흐르고 있죠. 문법에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시간주에 여기 트래버스 시티라고 있어요. 근데 이 레인보우 트라우트, 송어가 1m가 넘습니다. 먹다가 칼이라는 그 백인 남자애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개를 잘 좋아했더니 I like dog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애들이. 개는 보통 명사죠. 카운터블이죠. 셀 수 있죠. I like dog, I like dogs 그래야 돼요. 근데 I like dog 하는 순간 보신탕이라는 물질 명사가 되버립니다. 근데 저런 건 안 가르쳐줘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암기식입니다. 이런 거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우리 큰애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I feel like eating chicken 그래야 돼. chickens 그러니까 애들이 웃고 야단났어요. 닭고기는 치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때 제가 깨우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soul은 영혼이죠. 영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보이면 접신된 거예요. 근데 어렸으면 she's a very poor soul. 굉장히 불쌍한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damage 추상명사죠. 손실이죠. 손실을 끼쳤을 때 주는 보상금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보통 명사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져요. 미안하지만. 수학을 외워서 푸는 꼴이에요.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보상금 한글로 먼저 보지 말고 영어로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무래도 한글이 우리 모국어니까 그 다음에 한글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예 통째로 한글로 먼저 보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미국 상법에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있습니다. 제 수업 들으면 붕에 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저를 믿어주시고요. 하여튼 올바른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 9페이지입니다.